오후 강연의 첫 번째 순서는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에서 제로 트러스트 세큐리티 아키텍처의 구현이라는 주제로 소프트캠프의 강대원 본부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본부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강연에서는 실제 업무 환경에서 구현할 수 있는 제로 트러스트 보안 전략을 제시해 주실 예정입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프트캠프 강대훈입니다. 기존의 업무 환경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경계가 주어져 있는 주로 경계 내에서 모든 업무가 이루어졌다면은 요즘 하이브리드 워크 시대에서는 첫 번째가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보안이라든지 이런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시스템 원격 근무라든지 또 사스 기반의 협업 시스템이라든지 또 클라우드로 IT를 이전한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런 환경에 직면한 여러 가지 회사가 직면한 보안 이슈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원격 근무, 오전 강의에서도 많이 발표를 하셨지만은 원격 근무라는 그런 환경들도 있고 또 클라우드 시대의 전환이라든지 그리고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경계가 사라져 있는 하이브리드 워크에서 근무를 할 때 여러 가지 컴플라이언스라든지 보면 국가 핵심 기술, 또 방위산업 기술, 영업 비밀, 또 개인정보 리스크 이런 것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이브리드 환경에서의 정보를 보안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는 제로 트러스트를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회사가 직면한 보안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제로 트러스트 시큐리티라고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로 트러스트 시큐리티를 먼저 제로 트러스트 시큐리티에서 말씀드리면 제로 트러스트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절대 신뢰하지 말고 항상 검증해라. 그래서 명시적으로 확인을 해라. 그리고 항상 최소한의 거야만 부여해라. 그리고 항상 침해를 가정해라. 마치 우리가 화재를 대비해서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처럼 항상 침해를 가정하고 보안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제로 트러스트 시큐리티를 어떻게 구현할 거냐? 저희 소프트 캠프는 6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침해를 가정한 신원인식 세분화 작업,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사양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책을 적용하는 컨디셔널 액세스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정보를 원천적으로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인크립션, 암호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런 위협을 원천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아이솔레이션 기술을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만일에 외부에서 내부로 문서가 유입되더라도 자료가 유입되더라도 그것을 모해화시켜서 악성 코드나 바이러스를 제거하고 내부로 유입할 수 있는 그런 필터링, CDR 기술을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그렇게 하더라도 항상 과시성을 확보해서 항상 모니터링하고 침해를 가정을 해서 모니터링하고 보고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6가지 제로 트러스트 시큐리티 아키텍처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덴티티 어웨어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은 전통적인 환경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하나의 매니저되는 회사의 경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은 세그멘트를 나누어서 분리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분리된 영역 앞에 리모트 브라우저 RCS 기술을 쓰든지 또는 아이덴티티 어웨어 프록시 방식을 써서 보안을 강화하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컨디셔널 액세스가 되겠습니다. 저희 소프트 캠프가 많이 강조하고 있는 기술이기도 한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엔드포인트 또는 워커스페이스나 구글 워커스페이스나 마이크로소프트 365 또는 회사의 내부 업무 시스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소프트 캠프에 있는 실드 게이트나 실드 DRM, 실드 웨어 이런 제품들에서 제공해 주는
조건부 액세스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건부 액세스를 폴리시하는 엔진이 있고 여기에 누가 어느 시간에 어디서 또는 어떤 디바이스로 이렇게 접속을 할 경우에 따라서 저희 제품의 IDGP에서 신원을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판단을 해서 이 신원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인증을 받아라, OTP 인증을 받아라, 뭐 SMS 인증을 받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는 사용자가 어떤 행위를 하는지, 뭐 파일을 업로드하는지, 다운로드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또다시 정책을 판단을 받아서 그 판단에 따라서 각 시스템에 접속을 하고 이때는 어떤 액션을 일으킨 것에 따라서 암호화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문서를 변화를 한다든지 업로드를 못하게 삭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승인 결제를 통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조건에 대해서 유저 사이트에도 그것을 차단한다든지 아니면 스크린 마킹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조건부 액세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소프트 캠프에서 설명드리는 실드 게이트라는 제품이 있는데 여기에 실제 리얼한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용자에 대해서 어떤 위치나 어떤 시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위치는 저주 IP 정보나 시간 정보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근무 시간 이내에 들어온다, 근무 시간 이외에 들어온다.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 사람은 접근을 허용할 거야. 접근을 허용하는데 리모트 브라우저 내에 쓰면 접근을 허용할 거야. 그리고 추가 인증을 받을 거야.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들어오더라도 이 사람에 대해서는 아니야, 이 사람은 키보드 입력은 안 받아줄 거야. 즉 다시 말해서 편집이나 수정은 못하게 할 거야. 또는 다른 사이트로 이동을 못하게 할 거야. 라든지 뭐 파일 업로드나 차단이나 또는 클립보드 컨트롤 C 컨트롤 V를 차단하는 이렇게 다양하게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조건부 액세스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소프트 캠프의 강점이 이제 암호화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기존에 사내에 있는 업무 시스템이 있을 수도 있고 유저가 가지고 있는 엔드포인트 디바이스, PC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스마트폰 이런 장비들이 있을 것이고 또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든지 구글 워크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암호화되어 있는 문서가 업무 시스템에는 암호화되어 있거나 엔드포인트에도 암호화되어 있거나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AIP나 MIP로 암호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서들을 서로 호환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저희 소프트 캠프의 CLDRM이라는 제품입니다. 이 CLDRM 제품의 특징은 뭐냐면 유저가 어떤 액션이나 행위도 없이 자료를 엔드포인트에 있는 자료를 마이크로소프트 365에 팀즈라든지 쉐어포인트라든지 원드라이브에 업로드를 하면 자동으로 MIP를 바꿔주고 MIP 문서를 다시 다운로드하면은 다시 DRM 문서를 바꿔줍니다. 이런 것들을 앞에서 설명드린 그런 다 조건부 정책에 따라서 업로드 할 수 있겠거나 아니면 암호화를 푼다든지 변환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제가 다음 시트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실 드라이버라는 걸 써서 또 다른 저희 정보의 주권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든지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구글 드라이브에 올라가더라도 별도의 고객의 키로 암호화할 수 있는 그런 제품도 제공을 해드리고 또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든지 구글 워크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특히 많이 쓰고 있는 아리 한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동 편집이라든지 열람을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실 드라이브를 통하면 이런 문서들을 열람하거나 편집할 수도 있고 특히 공동 편집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CLDRM의 기능에 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365 환경을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사용자가 팀즈나 원드라이브나 쉐어포인트에 게시물이나 파일이나 채팅에다가 문서를 업로드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문서를 풀어서 업로드를 해줍니다. 자동으로 문서를 DRM 문서를 풀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AIP로 암호화를 시켜서 업로드를 시켜줍니다. 여기 큰 특징이 뭐냐면 다른 회사처럼 변환 서버를 둔다든지 그런 액션들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마이크로소프트 에즈의 앱으로 자동 등록이 돼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 제로 트러스트 컨디셔널 액세스 정책에 따라서 문서를
DRM으로 변환하거나 AIP로 변환하는 것을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에 AIP를 적용한 회사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AIP 문서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아이콘으로 구분이 안 됩니다. 이게 AIP가 걸려있는 문서인지 안 걸려있는 문서인지, 또는 AIP가 걸렸다 하더라도 암호화 레이블이 걸려있는지 일반 레이블이 걸려있는지 전혀 구분이 안 됩니다. 하지만 저희 소프트캠프 실 DRM은 아이콘으로 다 구분을 해드립니다. DRM이 걸려있는 문서라든지 일반 문서라든지 암호화되어 있는 AIP 레이블이 걸려있는 문서인지 비암호화 문서인지를 구분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실 드라이브라는 걸 잠깐 소개를 드렸는데, 그 기업들이 많은 기업들의 중에서 보면 국가 핵심 기술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쉐어포인트나 원드라이브에 문서를 업로드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협업 툴로서 팀즈는 쓰고 싶어요. 나는 팀즈랑 소통을 하고 싶어. 그런데 문서를 못 올리네? 그러면 팀즈를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소프트캠프는 실 드라이브라는 제품을 통해서 팀즈는 써야 되는데 일반 문서의 사용자들이 팀즈에 문서를 업로드를 하면 쉐어포인트로 올라갑니다. 또는 원드라이브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연구소라든지 특정 부서 같은 경우에는 핵심 정보를 취급하는 사용자인 경우에는 팀즈에 문서를 업로드를 하더라도 그 문서가 쉐어포인트라는 클라우드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내에 있는 나스라든지 파일 서버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팀즈의 모든 시스템은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동일하게 사용하면서도 실제 문서는 클라우드가 아닌 사내 나스라든지 파일 서버에 저장됨으로 해서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품들이 저희 실 드라이브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은 아래 한글 문서라든지 이런 문서들은 클라우드에서 동시 편집이나 열람이나 이런 게 되질 않아요. 근데 저희 소프트캠프는 앞에서 말씀드린 실 드라이브하고 결합되어 있는 실드 뷰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실드 뷰라는 제품에서는 열람을 하거나 또 필요에 따라서는 아래 한글이나 오피스 문서들을 공동 편집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능들도 제공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이 하다 보면 여기 지금 공공기관이나 뭐 방위산업체 이런 데서 많이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문서를 우리만 쓰는 것이 아니고 협력업체들하고도 많이 공유를 해야 돼요. 그럼 어떡합니까? 협력업체에 문서를 보낼 때는 암호를 풀어서 보내나요? AIP를 풀어서 보내나요? 자, 그러면은 거기 협력업체에 보내는 게 중요한 국가의 어떤 도면이라든지 항공기나 이런 도면이라든지 중요한 정보를 협력업체에 보낼 텐데 그 문서가 암호가 풀려서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 소프트캠프에는 실드웍스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실드웍스라는 제품은 암호를 풀어서 보내는 게 아니라 다른 조건을 걸어서 공유 폴더라는 걸 만들어서 그 공유 폴더에다가 문서를 업로드를 하고 협력업체가 그 공유 폴더에서 문서를 다운로드하면은 바로 문서를 열람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문서를 열람하기 위해서 클릭을 하면은 협력업체 로컬에 보안 작업 영역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보안 작업 영역 안에서 문서를 자유롭게 핸들링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보안 작업 영역 밖으로는 문서를 못 빼냅니다. 밖으로 빼낼 수는 없고 오로지 보안 작업 영역에서만 작업을 하고, 작업이 다 끝나면은 유보 기간이 끝나면 문서가 자동 삭제되거나 또는 다시 원청 업체에게 문서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제품이 저희 실드웍스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방위산업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는 그런 협력업체와 문서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지금 국가 공공기관에서도 많이 지금 저희한테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업체에 어떤 문서를 보내더라도 절대 그 문서가 보안이 풀려서 외부로 나가는 일은 없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진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기능으로 아이솔레이션. 저희 소프트캠프는 리모트 브라우저 아이솔레이션이라는 기술을 이용하고 있는데, 첫 번째 유저가 웹사이트 접속을 요청을 하면 쿠버네티스 컨테이너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실제 브라우저가 브라우징 됩니다. 사용자 PC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그
접속된 내용의 브라우저 화면만 비주얼한 스트리밍으로 사용자에게 보내줍니다. 그러므로 해서 망분리, 논리적인 망분리 효과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스크립트나 어떤 내용들도 사용자의 브라우저에는 도착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제품을 이제 리모트 브라우저 아이솔레이션 기술이라고 그러고 저희 소프트캠프 제품으로는 실덱스 리모트 브라우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디바이스에 어떤 정보도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논리적인 망분리가 되고 스크립트나 악성 코드로부터 내부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리모트 브라우저 기술을 이용해서 내부 사용자가 인터넷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내부로 접속하는 것들도 적용할 수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저희 실드 게이트라는 제품인데 실드 게이트는 사용자가 웹 브라우저로 실드 게이트에 접속을 하면 실드 게이트에서 내부 업무 시스템에 접속을 합니다. 격리된 브라우저를 통해서 내부 업무에 접속을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에 설명드린 족구부 정책이 다 붙습니다. 네트워크 정보를 언닉한다든지 복사 붙여넣기를 제어한다든지 스크린 마크를 제어한다든지 어떤 허용된 시간에만 들어오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전체를 또 다시 한번 IAP, Identity Aware Proxy로 감싸서 신원 인증을 다시 한번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 앞에 설명드린 시릴 드라이브를 통해서 내부에 있는 NAS나 스토리지에 있는 문서를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는 것들을 제어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웹에서 공동 편집, 아리안글이나 PDF뿐만 아니라 오피스 문서까지도 공동 편집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쓰다 보면 좋아, 네가 격리는 되는데 내가 그 사이트에다가 문서를 내려받아야 될 경우도 있어. 그러면 비주얼 스트리밍만으로 되지 않지 않냐? 그럴 때는 저희 소프트웨어 슬DR이라는 문서를 모의하는 기능을 통해서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는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물론 이러한 기능들도 화면이 색깔이 잘 안 나오네요. 이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또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업무 시스템을 쓰다 보면은 그래 웹은 네가 알아서 쓰겠어. 그런데 우리가 VDI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내부에 있는 PC를 써야 돼. 그건 어떡할래? 그랬을 경우에 저희는 사내에 있는 PC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 드립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WOL이라고 해서 Wake on LAN입니다. 회사의 PC가 꺼져 있으면 회사에 있는 PC를 켜서 그것을 원격에서 집에 있는 브라우저에서 회사에 있는 컴퓨터의 모든 내용들을 내가 작업할 수 있는 그런 VDI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까지 제공해 주는 제품이 실드 게이트라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 기능들은 그 아이덴티티 어웨어 프록시를 통해서 다 조건을 걸어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필터링하고 리컨스트럭션 하는 건데 파일을 모의하는 겁니다. 저희 소프트 캠프는 실덱스 파일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 실덱스 파일이라는 제품은 어떤 문서가 들어오면 포맷을 확인하고 구조를 분석한 다음에 추출을 합니다. 비주얼한 스트림만 붙어있는 매크로라든지 스크립트를 다 제거하고 사용자가 눈으로 보여지는 그 형태의 문서로만 재조합해서 사용자에게 제공함으로 해서 혹시나 모르는 바이러스나 악성 스크립트가 들어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이 실덱스 파일이라는 파일 모의화 기술을 이용해서 메일, 이메일 격리 시스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실덱스 메일이라는 제품인데요. 자, 메일이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올 때는 세 가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일에 본문의 스크립트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본문에 있는 스크립트를 모의화시킨다든지 혹시 또는 본문의 이미지에 악성 코드가 포함됐을 때 이들을 전부 다 모의화시켜서 내부로 보내주는 그런 기술의 제품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메일 첨부에 들어오는 문서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이 메일의 첨부에 들어오는 문서들을 전부 다 모의화시켜서 보이는 대로의 비주얼 컨텐츠만 내부로 유입시켜서 메일이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고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매일 본문에 URL이 있어요. 클릭하세요. 뭐 응모하기, 클릭하기, 뭐 접속하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클릭하면 되게 위험해지잖아요. 그렇다고 클릭 안 할 수도 있고 이럴 경우에 앞에서 설명드린 리모트 브라우저 기술을 이용해서 클릭하도록 원래 들어올 때는 예를 들자면 www.naver.com이라고 들어왔는데 그걸 이용자가 클릭하면은 naver.com으로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리모트 브라우저가 개입해서 리모트 브라우저 한계에서 접속을 하기 때문에 실제 그 URL이 악성 URL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피해 가는 건 없는 거죠. 이러한 기능을 가진 실덱스 메일이라는 제품도 저희가 보유를 하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 소프트캠프가 제공하는 것은 인포 리니지와 그 다음에 문서의 등급을 관리하는 실드 인포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드 인포는 이와 같이 이제 문서를 추적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고요. 요거 다음 장에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소프트웨어 보안 패치를 받아요. 여러분들이 보안 패치를 많이 받습니다. 개발 업체로부터. 근데 어떻게 받습니까? 메일로 받아서 그냥 패치해버리죠. 검사 안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근에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보안 패치 파일에 보안 패치나 뭐 다른 제품의 패치 파일에 악성 코드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메일로 받아서 회사에 업데이트 시키면 회사 전체가 감염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프트 캠프는 엑스스캔이라고 해서 그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패치 파일에 어떤 오픈 소스가 사용됐고 어떤 전과 비교해서 어떤 내용들이 변경됐고 이것이 위험한지 위험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주는 엑스스캔이라는 제품도 있습니다. 자, 실드 인포를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회사의 문서를 등급으로 관리하자라는 거죠. 근데 왜 뜬금없이 등급 관리야? 등급 관리해도 과거에도 많이 했는데 과거에는 수동적인 단순한 등급 관리였다면 이제는 이 등급을 조건 복색스 앞에서 설명드린 조건 복색스에 의해서 어떤 등급의 문서면은 어떤 조건을 걸어라, 스크린 마크를 걸어라, 인쇄를 못하게 해라, 이거는 클라우드에 업로드 못하게 해라, 그런 조건 복색을 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어서 그래서 등급을 관리할 수도 있고요. 또는 자 영업비밀보호법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기밀로 관리했냐라는 걸 중요하게 따집니다. 그래서 저희 소프트 캠프는 만일에 회사가 기밀로 지정한 문서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그 문서를 열람하고자 할 때 동의를 받습니다. 이 문서는 기밀 문서이고 네가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열람했다는 걸 우리는 기록 저장할 거다. 나중에 네가 이 문서를 봤다는 것으로 증거로 사용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일에 문서가 유출됐을 때 그런 것들을 추적 관리할 수 있게. 또 하나는 뭐냐면 문서의 이력 관리입니다. 이 문서를 누가 만들었고 누가 열어봤고 누가 인쇄를 했고 누가 어떤 내용으로 수정을 했고 누가 이걸 어디로 유출했고 누가 메일로 보냈고 그거 메일을 누가 받아서 다시 뭐 어떻게 관리했다라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래프화 시켜서 최초의 문서가 누구한테서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전파됐고 어떻게 변형이 됐고 그것이 다시 어떻게 돌아갔고 지금 뭐 불구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래서 어떻게 사회로 나갔다 이런 것들을 다 추적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게 플러스에서 뭐냐면 회사에서 중요한 영업 비밀 문서라 그러면 원본 업로드 기능을 통해서 원본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은 저희가 KT 공인전자문서 관리 시스템하고 협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유출된 문서가 나중에 이게 소프트 캠프에서 나간 원본 문서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원본 문서 증명 서비스까지 제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6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소프트 캠프는 이걸 어떻게 지원을 해드릴 거냐 하면 어떤 고객에 따라서 우리는 클라우드니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지원해줘. 또 어떤 회사는 아니야. 우리는 폐쇄망이고 공공망이기 때문에 산에 다 있어. 그러니까 산에 서버로 제공해줘. 이런 클라우드도 지원해드리고 엣지, 산의 망에 폐쇄망에도 기능들을 제공해드립니다. 그래서 만일에 클라우드라 그러면 뭐 마이크로소프트 365, 구글 워크스페이스 이런 데 있으면 서로 연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만일에 쿠버네티스 환경이라 그러면 저희가 쿠버네티스 환경을 지원하는 문서 암복화 솔루션, 말씀드린 것처럼 쿠버네티스는 그 시스템이 확장되거나 스케일 아웃 되거나 스케일 인 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API로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 쿠버네티스 환경을 지원하는 사이버닥스 플로어라는 DRM API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또 AIP라든지 구글의 CS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보유를 해드리고 있고, 만일에 폐쇄망이거나 고객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망이다고 하면은 엣지 서버, 별도의 앞에 설명드린 그런 다양한 제품들을 설치형 제품으로 제공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큐리티 365라든지 이런 프라이빗 클라우드에도 엣지 서비스를 놔서 서로 통신하거나 관리하거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설명드린 이 6가지 제로트러스트 구현 방안을 보시면 실제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다양한 제품군과 다양한 기능과 다양한 기술을 통해서 최적의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에서도 최적의 보안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프트캠프는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파트너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글 워크스페이스하고도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정보 주권을 확보를 하고 국내에 특화된 요건들, 말씀드린 것처럼 아래 한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는 그런 모든 것들이 제로 트러스트 보안,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에 기반한 그런 모든 보안들을 말씀드린 6가지 기능으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기술이라든지 컨디셔널 액세스 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크립션, 암호화 기술 또는 아이솔레이션 기술, 또 모해할 수 있는 CDR 기술,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문서를 추적하거나 가시성을 확보해서 끊임없이 어떤 산의 리스크를 차단하고 이상 징후를 감지해서 판별하고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 주려는 제품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